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제가 요새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래서 결국 하나의 ETF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ETF를 추천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정말 고심 끝에 제가 하나의 ETF 441640을 골라봤습니다. 상품 하나하나를 다 뜯어보면서 왜 이 상품이 완벽한지에 대해서 한번 제 논리를 펼쳐볼 테니까 관심 있는 분야들만 잘 골라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은행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증권사로 이제 이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은행과 뭐 여러 상품을 비교해 보면 ELB라는 상품이 가장 눈에 띕니다. 보통 이제 ELS나 ELB는 은행에서도 상품을 투자할 수 있으니까, 최근에 뭐 키움증권의 상품을 은행에서 파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키움증권의 ELB는 원금이 보장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5%의 금리를 보장해 주는데, 만기가 1년, 6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고, 금리가 점차 낮아지는 그런 형태인데, 기본적으로 5%의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거죠. 은행보다 무조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사 상품을 은행에다 팔기 때문에 여기에 마진이 붙어요. 그래서 ELS나 ELB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증권사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과 해외 주식 ETF를 보면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주식이다라고 한다면 1년 동안의 변동성은 10% 내외이어야 정상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마찬가지로 해외 주식도 10%인데 물론 좀 더 클 수는 있겠지만 삼성전자나 엔비디아 같은 거를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ETF는 마찬가지인데요. 투자 기간을 좀 녹여내야 된다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식은 단기간에 오르고 단기간에 떨어지지만 결과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등락폭이 크죠. 그렇지만 ETF는 시간만 녹여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안정적으로 10% 정도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상품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뭐 물가 얘기도 하겠지만 뭐 2%, 3%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물가 상승률 이상의 뭐 목표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2%, 3%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7% 이상을 목표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안전하면서 시장 상승까지도 추구해야 된다라는 큰 목적은 저도 같이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ETF는 441640, 뭐 거의 고유명사처럼 코드명을 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렉티브입니다. 평생 하나만 선택하라는 법칙도 없고 원칙도 없지만 제가 가장 이 컨셉 자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ETF거든요. S&P 500을 기본적으로 추종합니다. 비교 지수가 S&P 500이고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연 10% 정도를 추구하고 있고, 월배당 컨셉이기 때문에 실제로 배당만 받을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시장 상승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장 상승을 추구하면서 월배당을 가져가는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처음 투자하실 때 개별 종목도 중요하겠지만 S&P 500이라는 근본을 투자하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상승폭이 큽니다. 연간으로 10% 이상씩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100% 다 먹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한 7, 8%만 여기서 수익을 내준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뭐 납득 가능한 그런 수익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식에 100% 투자하지 않고 나머지를 시장 하락에 대해서 방어력을 일부 가져가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를 투자하게 되면은 S&P 500에 대한 기본 추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배당까지도 챙겨가는데 여기다 방어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을 동시에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 가지의 주요 키워드가 있는데, 실제로 목표 수익률은 이 10% 내외를 초과하는 그런 전략이긴 합니다. 그래서 1, 2, 3번 이 펀드의 운용 전략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게 되면은, 제가 노란색으로 줄을 쳐놨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S&P 500을 기본적으로 비교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실제로 S&P는 우리가 뭐 다 알다시피 연평균으로 10% 이상씩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키워드 중에 1번을 이걸로 가름하고요. 두 번째는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 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식 배당이 기본적으로 있을 거고요. 옵션에 대한 프리미엄, 원래 옵션은 되게 어려운 분야이고 뭐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한 그런 시나리오가 있긴 하지만, 제가 아무래도 옵션을 뭐 거의 10년 이상 투자하고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실제로 옵션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지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자와 이제 기타 수익들이 포함되어서 배당이 지급되는 그런 컨셉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 분배금을 매달 지급할 텐데, 여기서 관련된 게 또 세금이 분명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오늘 세금까지 한번 다뤄볼 건데요. 두 번째, 이제 배당 관련돼서
한번 집중을 해보면 미국을 대표하는 우량 배당 성장주에 투자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S&P를 추종한다라는 것이 1번이고요. 배당 측면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수익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오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어떻게 수익화를 할 건지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많이 익숙해지셨을 텐데 실제로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의 상품을 다 뜯어보면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이 스파이와 VOO입니다. 스파이가 마찬가지로 S&P 500을 추종하는 대표적인 지수이고 최근에 VOO가 시가총액을 역전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결국 장기 투자에서 수수료가 가장 큰 문제일 거거든요. 0.3%고 0.9%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사람들이 VOO를 많이 투자하고요. 이게 S&P 500 23.9%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포트폴리오가 디보라는 ETF죠. 17%가 들어가거든요. 이러면서 알 수 있다시피 배당이 강화된 그런 컨셉입니다. 그러면서 이 액티브라는 명목 하에 종목들이 다양하게 편입이 되어 있는데 액티브는 시장의 초과 성과를 추구하는 그런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이 좀 좋을 것 같으면은 기술주의 비중을 늘리고요. 시장이 좀 안 좋다라고 한다면은 기술주를 줄이고 배당이나 다른 종목들을 늘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유연하게 투자하는 액티브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런 ETF들을 다 합쳐놓고 이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의 포트폴리오의 이 업종별 비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스파이에서 기술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서 35%가 됩니다. 지금 주가가 더 많이 올라와서 아마 이 최고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기술주의 비중은 13%라는 거죠. 좀 노출도를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과 산업재 이런 것들의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산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강한데 기술주 중심의 스파이가 23%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서 기술주와 배당 성향의 디보라는 ETF가 17%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로서 일단은 기술주와 배당주 성향의 40%가 잘 분산되어 있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액티브 종목에서 이 파란색이 빠진 거고요. 나머지 빨간색이 오른 거거든요. 지금 빠진 걸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그리고 CME 그룹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CME 그룹은 선물 거래를 하는 그런 거래소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고점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안 해요. 변동성이 막 커질 때 선물 거래가 많이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들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 나머지가 다 오르고 있잖아요. 실제로 오른 종목들을 보면 골드만삭스, JP모건, 그 TJX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미용, 뭐 보석, 액세서리, 옷, 그다음에 뭐 애완동물 옷, 뭐 사료 이런 것들 다 파는 그런 큰 마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맥도날드 있고요. 맥도날드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것들. 실제로 기술주가 막 오를 때는 이게 올라갈 거고요. 이게 좀 빠진다 싶으면은 나머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잘 방어해 주는 그런 컨셉을 갖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 스파이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스파이가 미국의 대표 지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정말 잘 분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액티브 종목과 ETF들이 잘 구성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일일이 개별주를 투자할 필요가 없이 알아서 잘 운영해 준다라는 그런 컨셉이 있습니다. 디보라는 ETF는 뭐 워낙 이제는 유명해져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실제로 1년 동안에 8%나 올랐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배당과 인컴에 집중하는 그런 컨셉의 ETF이거든요. 실제로 근데 보면 1년 동안에 8%나 올랐고 배당도 4.5%를 지급하니까 실제 컨셉 자체가 매우 좋다라고 판단됩니다. S&P 500보다는 당연히 상승할 때 상승폭은 좀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좀 더 안정성에 치중한 그런 ETF의 컨셉이고 스파이와 디보를 섞는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게 예를 들면 30% 얘가 예를 들면 20%라고 한다면 섞으면 25%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간 정도에서 타협점을 찾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 주식 배당과 옵션 프리미엄 여러 수익이 있는데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디보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을 살펴보면 어떻게 이렇게 배당을 주면서 성장하느냐를 보면 실제로 채권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기는 한데 애플 그리고 비자, CME 그룹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살펴보면은 실제로 어느 하나 만만한 종목들이 없어요. 보면 이제 비자와 JP모건 반대로 썼네요. 골드만삭스의 금융 섹터를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추종하니까 배당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배당을 많이 주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주들 들어가 있습니다. 메타까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산업재와 그다음에 경기 순환재, 컨슈머 사이클리컬이라고 해서 뭐 경기 순환재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좀 경기가 나아지면 투자할 만한 뭐 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다 적절하게 잘 분산되어 있죠. 그래서 어느 하나 허투루 볼 수 없는 그런 종목들, 캐타필라, 그다음에 RTX, 그다음에 쉐브론, 그다음에 홈디포 같은 것들, 기타 업종이 많이 분산되어 있어서 아까 보셨다시피 많이 오르지는 못하더라도 적당하게 상승하고 적당하게 배당까지도 추구하는 그런 컨셉을 나타내고 있는 게 D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 뭐 집중하지 않고 잘 분산되어 있는 컨셉이다. 그래서 잘 안 읽는다라는 건데, 자, 마지막 여기에다가 활용 점정을 찍는 것이 바로 이 옵션 프리미엄입니다. 추가적으로 대략 한 5% 정도의 추가적인 배당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인 건데, 자, 커버드콜 지금은 많이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 배당을 추구하는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주식을 미리 팔아놓는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콜옵션 살 권리를 팔아놓는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식이 계속 오르면 좋은데 너무 많이 오르면은 이거는 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먹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대가로 이 프리미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건데, 주식은 요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상승에 있어서는 더 이상 안 먹겠다. 대신에 요 프리미엄을 전 구간에서 받는 거죠.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주식에 대비해서 커버드콜은 조금 더 올라가고요. 이만큼의 프리미엄은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를 경우에는 상승폭이 제한되는 약점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너무 많이 오르는 경우들은 잘 없어요. 그래서 보면 이 정규 분포를 가정했을 때 이거는 우리나라 평균 남성의 신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중간에 이제 160부터 180 뭐 사이에 다 몰려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태어나기를 뭐 190으로 태어나는 거는 포기하는 거죠. 대신에 180 정도면 돼도 안정적이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더 크게 태어나면 이거는 굳이 내가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농구선수라고 가정해야 되나요? 아무튼 무조건 큰 건 좋은 건 아니니까. 대부분의 상황에서 S&P가 오르고 내리고 할 텐데, 너무 큰 것들에 대해서 잘 안 일어나는 것은 내가 포기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확률 분포로 보면은 68%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 너무 많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상승폭을 포기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덜 먹더라도 늘 어느 구간에서도 이 방어력을 높이겠다라는 것이 이 커버드콜의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프리미엄이 너무 많은 것들, 그리고 프리미엄이 너무 많으니까 옵션을 많이 투자하면은 주식이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상승폭을 못 따라가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OTM이라고 하는 것은 프리미엄은 좀 적어요. 근데 상승폭을 많이 추구합니다. 근데 또 프리미엄이 적으니까 배당이 좀 적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매일 옵션을 매도하는, 매주 옵션을 매도하는 이런 전략들이 있었고, 최근에는 액티브가 미국의 대세를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라는 그런 컨셉이거든요.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뭐 옵션이 어떤 원리인지는 살펴보면은 500원짜리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보면은 여기 500원부터 500 좀 더 비싸지는 거, 더 싸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480에 살 권리는 현재 28원이고요. 현재 500원이니까 525원까지 급등하고 나서 0.2원이거든요. 0.2원을 주고 525원에 살 권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500원인데 525원에 사겠다라고 하니까 지금은 바보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550원이 됐다 그러면은 나는 525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25원의 플러스 차익을 노리는 도박인 겁니다. 이 대가는 0.2원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안 올 거니까 이런 도박쟁이들의 그 베팅 금액을 이 프리미엄으로 가져가는 것이 콜옵션의 매도에 대한 뭐 큰 틀에서 이론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00 이하는 뭐 당연히 480에 살 권리는 현재 500원이니까 이 정도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525까지 간다고? 근데 뭐 갈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 가격이 현재 0.20인 거고요. 만약에 이거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은 더 비싸질 겁니다. 프리미엄이. 이제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상승분은 포기하는 거죠. 무조건 525원에 팔아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원리로서 옵션이 사고 팔고 하면서 이 프리미엄을 가져가는 것이 옵션에 대한 큰 이해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금을 간단하게만 설명드린 다음에 다음 시간에 제대로 제가 세금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월 분배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데 배당금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한 주당 90원 이상씩 주거든요. 실제로 되게 많아요. 이렇게 보면 연평균으로 한 10% 정도 되니까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상승을 시장에 따라서 추종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거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일단 기본적으로 해외 주식에 대한 주식 배당은요, 원천일수 되고 들어옵니다.
살펴보시고요. 이거는 뭐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은 뭐 외납색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국세청이 보존해 줬었는데 지금 보존해 주지 않기 때문에 원천매수 된 거 그대로 들어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커버드 콜, 아까 설명드렸죠. 여기에 대한 배당인 건데 이거는 미국에서 원천매수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과세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공식을 살펴보면은 보유기간 과세라고 해서 이 커버드콜에서 배당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분배금, 배당금과 과표 기준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과표 기준가의 증가분 중에서 작은 것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보세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커버드콜은 이 계좌단에서 한국에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일반 계좌에서는 남들하고 똑같이 이 커버드콜이건 뭐건 똑같이 과세가 돼요. 그렇지만 이 절세 계좌를 통하게 되면은 이 커버드콜 한국에서 과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연됩니다. 나중에 연금 수령 시에 떼면 그때 내는 게 과세 이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세금을 내는 거니까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죠.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세금에 대해서 커버드콜인데 왜 세금이 없어요? 그리고 지난달엔 세금이 냈는데 왜 저는 세금이 이번 달에는 안 나왔나요?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세금 구조를 이제 세무사 1차 합격자로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니까 좀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세금이 다 다르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아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건데 세금 부분은 조금 더 복잡하니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드리고 일단 뭐 당연히 이 하나만 투자라는 그런 법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제가 조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안정적인 성향을 가진 ETF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조합해서 여러분들이 7에서 10% 정도를 꾸준하게 낼 수 있도록 제가 컨셉을 잡아드릴 테니까 공부도 해보시고 투자의 성과도 이루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